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 사기암 자연치유 체험기를 운영하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그 암의 원인을 차단하자는 의미에서 원인을 제일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암의 원인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과로하다, 스트레스다, 이런 건 이제 끝에서 나타나는 원인이고,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혈액의 오탁, 그러니까 이 책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혈액이 과하게 그 독소가 많고, 특히 박찬영 한의사가 쓴 해독의 기적이라는 책에는, 우리 인체의 독소를 6단계로 표현을 해놓고, 제일 높은 6단계에서 나타나는 병이 암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액의 오탁이 암의 원인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혈액이 오탁에서 또 플러스 과산성. 그러니까 우리가 알칼리성 체질이 건강하다 이런 내용은 알고 있지만 과산성이 됐을 때 암이 걸리기 쉽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내용에서 과산성을 알칼리성 체질로 바꿔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제가 책에서 봐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책을 보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 노력했던 내용을 우리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체질을 과산성에서 알칼리 체질로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거의 1년은 걸린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알칼리성으로 되는 건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의 과산성 쪽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알칼리성 체질로 되면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암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그런 대사성 질환에서도 많이 해방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책에 나오니까요. 오늘은 암환우님이시든 아니든 질병 예방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을 알칼리성 체질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책에서 읽어본 바로 제가 오늘 소품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산 알칼리를 체크하는 폐하 측정기입니다. 근데 폐하 측정기가 여기는 숫자판에서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의 학교 다닐 때는 리트머스지를 많이 이용을 했잖아요. 근데 리트머스지는 색깔만 변하지 정확한 숫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걸 쓰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조금 중국산이라 좀 저렴한 거예요. 10,000원 정도 인터넷으로 샀는데 저는 잘 맞는데 저 블로그를 보고 이걸 사신 분들은 이제 고장이 잘 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유가 있으시면 조금 국산으로 좋은 거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이 컵에 아침에 첫 소변을 받아요. 낮에 받는 소변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소변은 거의 내가 만약에 이제 2-3시간에 한 번씩 소변을 본다면 그 사이에 내가 먹은 음식의 노폐물, 음식에서 먹고 남은 내용이 소변으로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근데 왜 아침 첫 소변을 받으라고 하냐면 밤새 우리는 아무것도 먹질 않아요. 그래서 아침 첫 소변은 내 혈액에서 걸러져 나오는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새벽 3시에도 소변을 놓아요. 그게 첫 소변이에요. 아침 6시에 누는 소변이 첫 소변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새벽 3시에 누든 6시에 누든 첫 소변은 첫 소변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음식을 몇 시간 안 먹었느냐. 우리가 아침까지 만약 저녁 6시에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아침 6시에 받았다. 그러면 그 사이에 거의 한 10시간 이상의 시간이 지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가 금방 먹은 음식이 아닌 내 혈액에서 걸러져 나오는 액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액의 폐하를 체크하는 데는 아침 첫 소변이 중요하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첫 소변을 이 체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담궈 봅니다. 이렇게 담궈 보면 어떻게 나와야 가장 건강하다고 나오냐면 6.5에서 7.5.
이게 7이 중성이거든요. 근데 6.5는 약한 알칼리성인데도 소변에서 6.5, 7.5 사이는 건강한 체질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한 건 7에서 뭐 7.5 사이에 있는 게 더 건강하겠죠. 확실한 약 알칼리성이니까. 그리고 책에 나오기를 6에서 6.5는 불건강이다. 또 7 이상도 7.5 이상도 불건강이다. 그런데 6의 미만은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6 미만은 암이나 이런 대사성 질환, 뭐 다른 질환에 걸리기가 쉽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7.5 이상은 잘 안 나와요. 우리 체질이. 거의 산성화되는 체질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산성화를 되는 그 음식이 있어요. 음식은 주로 육식, 육류나 뭐 인스턴트 음식이나 백미밥, 이게 영양의 불균형, 설탕 종류, 뭐 음료 많이들 먹잖아요. 그런 라면, 음료 뭐 이런 영양의 불균형이 있는 음식들은 거의 다 산성을 만드는 음식입니다. 근데 과일과 채소, 뭐 현미밥 이런 좀 영양의 균형이 잡힌 음식들은 약 알칼리성으로 체질을 바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책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산성이면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먹을 때 그럼 산도가 높은 음식 뭐 레몬이나 사과나 약간 신맛이 나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산성을 먹으면 또 산성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레몬같이 신 음식도 이 산성을 체크하는 건 우리 몸에서 소화된 완전히 소화된 그 대사된 나머지의 그 찌꺼기에서 나오는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자체가 산성인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몸의 산성 알칼리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거의 한 6개월 이상 자연식 정말 녹즙하고 현미밥 먹고 뭐 채소 생채소 먹고 이런 식으로 자연식을 부지런히 해서 제가 처음에 이 책에서 이 내용을 보면서 내 몸, 내 체질이 지금 알칼리화 됐겠지? 자만을 하고 이걸 준비를 해서 담궈봤어요. 이거 준비해서 담궈보니까 이게 보니까 5.4 그때 처음 담궜을 때 5.4가 나왔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죠. 제가 그동안 그렇게 잘 먹었는데도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이게 바꾸는 노력은 거의 제가 몇 달을 했어요. 낮에 먹는 음식마다 소변 볼 때마다 이걸 담궈봤습니다. 소변 볼 때마다 담궈보니까 낮에는 내가 먹은 음식이 반영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2시간 후에 소변을 봤다. 그러면 그 소변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적어놔 봤어요. 어떤 건 조금 올라가고 어떤 건 내려가고 어떤 음식은 또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음식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음식은 한 0.5 정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적어 봤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이 암 환자라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참고로 제가 제 산도를 많이 알칼리화로 높여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채소 과일이고요. 그 외에 거의 제가 좀 겪었던 게 노니차도 좀 0.5 정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직접 뜯었던 산나물이 있어요. 직접 산에 그 가평에 아는 분 선산에 뭐 산나물이 많다고 가자고 해서 한번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 산에 가보니까 돌나물이 막 굉장히 군락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나물을 막 많이 뜯어다가 계속 돌나물을 갈아 먹었거든요. 거의 한 달 정도 냉장고 놔둬도 상하지도 않아요. 그게 굉장히 싱싱하게 한 달 정도 갈아 먹었는데 그때 많이 올라가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또 죽염이 좋다고 그래서 죽염 미네랄이 많잖아요. 근데 죽염이 좋다고 그래서 저는 물에 조금씩 타서 먹습니다. 지금도 먹고 있는데 그 물에 조금씩 타서 먹은 이후로 약 0.5 정도가 이 알칼리화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와송즙을 이제 하절기에는 생와송이 나와요. 생와송을 갈아 먹고 동절기에는 와송즙을 팔아요.
그거를 먹었는데 와송 가루를 먹었을 때는 변화를 못 느꼈어요. 근데 와송을 즙낸 걸 먹었을 때는 한 0.5 정도 올라가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분말로 된 효소, 그것도 0.5 정도 올렸고, 또 버섯 균사체 이런 것도 올렸거든요. 0.5. 이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게 내 산도를 점점 올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적어 놓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암에 좋다는 음식들이었어요. 이게 암에 좋다는 음식들이 버섯, 와송, 무슨 죽염, 또 노니, 이런 효소, 다 암에 좋다는 음식들이잖아요. 이걸 먹었을 때 산도 올라간다는, 산도를 올리기 때문에 암에 좋다는 음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성체질을 바꾸는데 음식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 산성체질을 알칼리성 체질로 바꾸는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7.1, 7.2 정도 나올 때 어느 날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아서 눈물이 막 날 정도로 억울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날이 있어요. 근데 그날 다시 5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굉장히 다량으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활성산소는 혈액을 바로 산화시켜 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다.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암의 원인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고 그 활성산소는 혈액의 산도를 뚝 떨어뜨리고 너무나 과산성화를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암이 쉽게 암세포가 자란다. 그걸 제가 거의 몸으로 확인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관리를 굉장히 특히 암 환자들은 주변에서 스트레스를 줘도 안 되고 본인도 나 주변에 스트레스를 많이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나빠. 또 어떤 사람만 무슨 얘기 들으면 기분이 나빠. 그러면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안 만나고 가족들한테도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솔직하게 나는 당신의 그런 행동, 아들이면 아들의 그런 행동이 나를 스트레스를 받게 하니까 이걸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화를 해서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주는 쪽에서도 좀 유의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말을 해서 스트레스를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제가 거의 날씨가 좋은 날은 산에 가는데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같은 때는 또 산에를 못 가요. 그러면 산에 못 간 날은 잠을 빨리 못 잡니다. 누구나 이렇게 약간 낮에 노곤하면 잠은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산에 가는 그런 목적도 있어요. 잠을 잘 자려면 아무래도 낮에 햇빛을 보면 겨울일지라도 햇빛을 봤을 때 그 햇빛에 우리 몸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정상화돼야만 잠을 잘 잔다고 했는데 그건 햇빛하고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 D를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멜라토닌 호르몬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햇빛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밤에 일찍 잔 날은 뒷날 이 산도가 상당히 높아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산도가 떨어진 날은 이상하게 밤에 잠을 못 잔 날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것도 내 몸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음식과 스트레스와 운동 이게 전부 합쳐져서 내 몸의 산도를 높이더라. 알칼리성 체질로 만들더라. 이걸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돈이 얼마 안 합니다. 이거 사셔갖고 아침마다 첫 소변을 받아서 산도 체크를 하시면서 음식을 가지고 그때그때 체크해 보시는 것도 알칼리성 체질로 만드는데 상당히 과학적으로 정말 눈에 보이면서도 과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